나를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려 했던 삼촌.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삼촌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일 무렵에 우리 집에는 삼촌이 같이 살았습니다.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집세조차 못 내서 우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나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입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매일 술만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나는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가끔 아이스크림을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런 삼촌을 꽤 좋아했습니다. 삼촌이 집에 들러붙고 반니은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기에 나는 듣고 있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 쾅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나는 혹시 내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방의 미닫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살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듭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가시고 집에는 나와 삼촌 둘뿐입니다.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고 TV를 보며 엄마가 만들어 두었던 튀김을 먹고 있었지요. 그러다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나는 조금 긴장한 채로 삼촌에게 인사합니다. 삼촌은 내가 먹던 튀김을 보더니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고는 같이 튀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같이 낚시하러 갈래? 삼촌은 튀김을 먹으며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튀김을 다 먹고 낚싯대와 낚싯도구를 챙겨 물통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소 낚시를 하던 집 근처의 폭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고기가 별로 안 잡힐 것 같다고 말하니 삼촌은 평소에는 잡지 못했던 뱀장어라도 낚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삼촌은 폭포 앞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낚시하자.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나를 들어 올립니다. 내가 바위 위에 올라서자 삼촌은 물 상태가 좀 어때? 잡힐 것 같니? 라고 물었지요. 나는 탕류가 소용돌이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며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습니다. 생선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잠시 수면을 내려보다가 문득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어느새 내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지요. 그리고 마치 나를 밀어 떨어뜨리려던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습니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나는 돌처럼 굳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춥니다. 땀이 뺨을 타고 흐르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 그저 심장 고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도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갑자기 삼촌 뒤쪽의 수풀에서는 바스락하고 소리가 납니다. 나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수풀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우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오늘은 잡힐 것 같지 않네. 나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고 삼촌을 지나쳤습니다.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 나는 쏜살같이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뒤를 보면 이상한 눈을 하고 있던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서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에 나는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밤에 아버지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에 폭포 밑에서 결국 익사차로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실족해 죽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촌은 폭포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일까요? 아니면 실수로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